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연필로 쓰기입니다. 지은이 김훈,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애식장에서 나는 정장 차림에 흰 장갑을 끼고 재킷 윗주머니에 꽃을 꽂는다. 사회자로부터 고매한 인품을 완성한 신사로 소개받을 때 나는 속으로 웃지만 겉으로는 엄숙하다. 주례의 자리에 서면 신랑 신부가 눈앞에 나란히 서 있다. 젊은 부부를 보면 이 어수선한 애식장의 풍경 속에서도 출발선상의 설렘과 기쁨이 느껴진다. 주례사를 듣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젊은이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오래전에 주례를 맡았을 때는 주례사에서 남편과 아내가 요리를 배워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햄버거나 피자, 소시지, 짜장면, 치킨 같은 것만 배달시켜 먹지 말고 주말에는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와서 스스로 만들어 먹어야 한다. 인간의 정서는 먹는 것에 크게 지배받기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자주 먹으면 삶을 가볍게 여기는 일회용 마음이 형성되기 쉽다고 나는 말했다. 제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은 왜 소중한가? 그것은 영양가 있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습생적 의미도 있지만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활을 사랑하고 현실을 긍정하는 심성이 인격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라고 나는 말했다. 재료를 다듬고 섞고 불의 온도를 맞추고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인간도 함께 익어간다. 우리의 선대 어머니들이 전쟁과 가난과 억압 속에서도 그 가난한 음식을 기어코 손수 만들어서 자식을 먹인 마음을 우리가 다소나마 이어받아야 한다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것은 경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상상력이 작동되어야 한다. 이 맛과 저 맛을 섞어서 제3의 맛을 만들어낼 때 먹어보지 않은 맛을 미리 상상하는 정신의 힘이 작동되므로 요리는 마음의 힘을 키워준다고 나는 주례사 내내 음식 얘기만 했다. 내가 말 주변이 없기도 했지만 이 주례사에 대한 반응은 시큰둥했거나 매우 비판적이었다. 한심한 꼰대를 주례라고 데려왔더니 젊은이들 결혼하는 자리에서 내내 먹는 타령을 늘어놓았다는 뒷말이 돌았다. 사실 나는 결혼 후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아내가 해준 음식에 타박만 놓고 살았으니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생애의 반성을 토대로 하는 말을 어찌 그리도 못 알아듣는지 나는 답답했고 다시는 주례를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조선전쟁사나 이순신의 생애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순신의 생애는 내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졸작 소설 칼의 노래를 쓰려는 준비 과정에서 임진왜란 당시의 문헌과 기록 이순신 자신이 남긴 글들을 정밀하게 읽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독서는 아마도 국민 교양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이 빈약한 독서량에 나 자신의 헤아림을 곁들여 나는 이 짧은 글에서 이순신이라는 인격의 내면과 그의 리더십이 작동하는 모습을 복원해보려 한다. 리더십이란 남을 통솔하고 장악하거나 자발적 헌신을 유도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지도적 자질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전쟁에서 리더십이란 고난을 돌파하고 고난을 향해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몰아가는 힘일 것이다. 이순신이 감당해야 했던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특징은 대체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이 전쟁은 한민족이 통일 왕조 수립 이후로 치러야 했던 수많은 민족 방어전의 하나라는 점이다. 이 전쟁은 온 민족의 힘을 합쳐서 국토를 유린하는 압도적인 외세와 맞서야 했던 총력전이며 전면전이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통일 전쟁이나 또는 일본 중시의 군사적 패권을 건설하기 위한 내전 성격의 국지전과는 판이한 것이다. 둘째, 이 전쟁은 민족 방어전이라는 절체정명의 사명을 걸머진 소활적 싸움이었지만 그 사명의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아무런 물적 인적 지원이 없었던 전쟁이라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이순신에게 수군 통제사라는 지휘권을 인정해준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 지휘권은 끊임없는 정치적 감시와 박해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가 투옥되고 백의종군하는 비극의 근원이 되었다. 전시의 지방 간하는 수군에게 일정한 군량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피난민들의 경작지 이탈과 지방 간하의 부패 등으로 군량 징수는 용이치 않았으며 실제로 이순신의 수군 부대는 계산년 한 해 동안 한산 수영에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는다. 이해에 이순신 희하 수군 6,200여 명 중 10%가 넘는 600명이 굶어 죽었고 나머지 병졸들도 극심한 배고픔과 질병으로 전투에 동원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순신의 전쟁 경영이란 적을 섬멸하는 전투 지휘뿐 아니라 군수, 병참, 보급, 직무, 부상자 처리에서부터 진함 제작, 하포 제작, 탕약 생산, 농경, 재렴에 이르는 전쟁의 모든 국면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싸움이었다. 의주로 달아난 피난 조정은 오히려 남해 안의 수군 진영에 대해 공중용 소비 물품을 요구해 오는 판이었다. 나는 무자생으로 원래 70살이 되었다. 나는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에 태어났다. 젊은 시절에 내 영치한 삶은 끊어질 듯 위태로웠고 노동의 날들은 기진맥진하였다. 개발 독재와 고속 성장의 시대를 지나면서 유관 전통으로 세습되어 온 보편적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으나 양극화와 부의 편중에 따른 구조적 빈곤은 광범위하게 토착되었다. 돌이켜보면 철과 급조가 거듭되는 가건물 안에서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지 못하고 엉거져 춤쭈그리고 살아온 느낌이다. 4.19 때 나는 중학교 신입생이었는데 서울 성북구 삼성동 성민 마을에 살았다. 거리에 놀러 나갔다가 성북경찰서 앞 거리에서 소속을 알 수 없는 건장한 사내들이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목으로 패는 장면을 나는 보았다. 살아서 뭐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머리통을 강목으로 후려치면 두개골이 깨진 소리가 팍 나면서 피가 솟구쳤고 맞은 사람은 길바닥에 쓰러져서 버둥거렸다. 한 번 후려칠 때마다 한 사람씩 팍팍팍 깨지면서 쓰러졌다. 피가 길바닥에 흘러서 흙으로 스몄다. 동네 엄마들이 쓰러진 대학생들을 떼매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상처에 아까진기를 바르고 이불솜으로 틀어막고 홀청을 찢어서 싸맸다. 내 소년기는 이날의 절망과 무서움에 짓눌려 있었다. 네, 오늘은 김훈 작가의 연필로 쓰기를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